법연, 함께라서 소중한 인연.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홍기 교무입니다. 원불교 소태산 대중사님께서는 중생은 영리하게 제일만 하는 것 같으나 결국 자신이 해를 보고, 불보살은 어리석게 나무 일만 해주는 것 같으나 결국 자기의 이익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일에나 자신의 이로움과 해로움을 따지지 않고 오직 이타적 대승행을 하는 공부인에게 복이 돌아온다는 말씀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늘 우리 모두 영생의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염원드리면서 오늘은 또 어떤 복짓는 부처님들께서 오셨는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자신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중앙교구 군산교당의 종타원 최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북교구 대성교당 전동인입니다. 네. 멀리서 오셨습니다. 오시는 길 힘들진 않으셨죠? 네. 네. 즐거운 오늘 날씨도 마음으로. 좋고 네. 즐거운 마음으로 소풍 오시듯이. 네. 오늘 행복한 사연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법연은 두 분의 지중한 법연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출연하셨는데 어떤 법연이신지 또 어떤 사이신지 네, 어떻게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머니, 어머니, 딸. 딸, 네. 엄마와 딸. 네. 네. 그러면서도 같이 이 법을 공부하고 네. 있으신 법연. 오늘은 군산교당의 종타원 최용희 교도님과 대성교당 현타원 전동인 교도님 모녀분들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어떤 사연과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원불교와 처음 만나느냐입니다.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일 수밖에 없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중타님께서는 원불교와 첫 인연 어떻게 기억이 되고 있으신지요? 75년 전이네요. 75년 전. 네. 어떻게 이렇게 오래된 일을 쉽게 말씀하시죠? 네, 제가 3살 때니까요. 3살 때. 예. 저희 아버님이 경찰이셨는데 네. 이제 여순 사건에 열반을 하셨어요. 그러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어머니하고 저하고 제 동생하고 셋이 이제 외갓집으로 네. 그래서 외할머니한테 갔지요. 네. 그래서 외할머니하고 사는데 외할머니 마침 그 융타원 김영신 종사님 네. 그 연원으로 원불교를 만나셔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할머니나 어머니가 그 원불교에서 아주 마음에 힘을 얻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부터 저희는 사실은 원불교를 떠나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그 당시에 그 경찰 가족들이 생사가 좀 보장이 안 돼 있는 그런 위태로운 시대였거든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경찰 가족들 그 제주도로 피난 보내는 배가 있다고 타라고 이제 어머니한테 누가 보냈나 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짐을 싸가지고 정산 종사님한테 그 당시에는 종법사님이셨어요. 근데 법사님한테 가서 저희가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사님께서 딱 생각하시더니 가지 마라. 그러셨대요. 다 가려고 지금까지 다 쌌는데.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들으시고는 네 그러겠습니다 하고 와가지고 짐을 풀었어요. 네네. 그랬는데 그 배가 네. 가다가 폭풍을 만나가지고 침몰이 돼서 아유.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종법사님이 저희 아주 생명의 은인이었죠. 그래서 와, 엄청난 이야기가. 그렇죠. 시작 그냥 잠깐 소개만 했을 뿐인데 지금 시작부터 엄청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으시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심이 네. 그렇게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 당시에는 뭐 3살이니까 몰랐는데 네. 나중에 생각하니까 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심이 그렇게 강하셨던 것이 너무 고맙고 네. 지금 할머니한테서 저는 이제 정말 원불교 신앙과 수행을 배우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네. 할머니 함타원 곽현신화 법사님, 네. 어머니 신타원 박삼순 법사님, 네. 그다음에 저
종타원 최용희 법사. 아, 네, 법사님. 예.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딸 오늘 출연하신 딸 현타원 전 동인. 동인. 아. 예. 이렇게 이제 이어져서요. 그러면 진짜 엄청난 계보시네요. 예, 어떤 분들이 그러셔요. 네, 네. 원불교의 명문가다.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정말 4대가 네. 법사님 세 분뿐만 아니라 따님까지 예. 법호를 받으시고 계속 공부하는 집안 정말 명문가 맞습니다. 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실은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방송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가장 부러워하는 게 이런 가족이잖아요. 네. 나는 이 법이 좋은데 내 자녀들은 내 손자들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예. 정말 명문가에서 시작을 하셨네요. 그러면 그 삼례교당이 외갓집 네, 외갓집이었죠. 근데 외갓집이었는데 네. 나중에 이제 그 교당으로 이제 이사를 하고 아. 저희는 이제 따로 이사를 갔죠. 그러면 외갓집 그 자리가 최초의 삼례교당이 된 거네요. 그 자리, 예. 아유, 원불교와 인연이 시작부터 정말 엄청난. 예. 저희는 그러니까 완전히 사원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사원 속에서 살았죠. 아, 정말 그 이런 가족의 어떤 정말 대표적인 그 삶을 네. 시작부터 선보여 주셨습니다. 우리 현타원님께서는 물론 이제 종타원님 따님 그것도 큰 딸이시니까 인연으로 만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만 또 기억하시는 원불교와 첫 인연 어떻게 기억이 되고 있으신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교우님 모태신앙이라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제가 법호를 탈 때 그 법납 얘기를 하시는데 51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51년이면 거의 네, 그 생애를 다 네. 네. 태어나자마자 법명을 받아서 네. 그러니까 이 모태신앙의 원조 1세대 그런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원불교에. 네, 그렇긴 하지만 이제 항상 그 원불교적인 스타일, 원불교의 그 신앙 이런 삶 이런 게 다 그냥 보고 배워지면서 살긴 했지만 이제 종교라는 거는 직접 자기가 느끼고 또 마음이 가기도 하고 깨닫기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어릴 때는 물론 초등학교 때 여름 그 훈련 네. 그런 거 보면 이제 뭐 일상수행의요법 외우기 대회 그렇죠. 이런 거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1등하면 뭐 노트 주시고 네. 뭐 간식 더 주시고 네. 그리고 예전에는 그 교당 바닥이 니스 칠을 해가지고 엄청 반딱반딱하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 양말 신고 미끄럼 네. 타는 거 그래가지고 이렇게 경종에 네. 가서 부딪히고 네. 이런 거 되게 많이 그런 속에서 이렇게 지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뭐 할머님, 어머니 뭐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만 보고 이렇게 지내다가 제가 직접적으로 원불교에 진짜 정말 원불교인이고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했던 거는 네. 제가 이제 독일로 유학을 가면서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갈 때 이제 걱정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할머니 신타원님도 걱정되시고 부모님도 물론 걱정을 하시지만 근데 네. 다른 뭐 유학 갈 때 뭐 돈도 좀 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하는데 네. 할머니는 딱 그 손목에 차는 염주 두 개를 주셨어요. 네. 저기 독일에 가도 교당이 있긴 하더라. 있긴 하더라. 근데 네. 굉장히 네가 사는 곳하고 비행기를 네. 타고도 한 1시간 넘게 가야 하는 곳이더라. 알아보니. 네네. 그렇지만 전화는 해놨는데 모르겠다. 그러나 독일은 저희가 조금 이따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지금 원불과 첫 만났기 때문에 네. 지금 오늘 해야 될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서 다 담아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될 정도로 모태신앙으로 만나서 법납이 51년. 네. 어릴 적에 저희는 이제 뭐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논다거나 뭐 어디 공원에서 논다거나 하는데 어릴 적 놀이터가 동산선언이었다는 그 말씀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방학이 되면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가 그때는 이제 동산 선원이었을 때 네. 거기서 네. 이제 공부를 하고 계셨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음. 계시면 제가 방학 때 가서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가서 이제 지내다가 왔어요. 그래서 네. 할머니 뒤만 졸졸졸 쫓아다녀가지고 할머니가 그 풍채가 좋으셨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는 제가 좀 아주 작았고 그래서 고목나무 매미 그래 같이 옆에 계셨던 교무님들께서 네. 매미야 매미야 이렇게 부르셨던 기억이 나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옛날에는 그 지금은 이제 출가 전에 뭐 결혼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안 됐죠. 되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또 그렇게 우리 선생님 중에서도 예. 그런 분들이 있으셨거든요. 할머니 이야기를 예. 조금 해주신다면요. 저희 어머니요. 네, 어머니 이야기시죠. 네. 어머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어머니 혼자서 이제 외할머니하고 같이 우리 남매를 키우셨잖아요. 네. 그런데 대학 다 졸업하고 결혼시켜 놓고는 이제는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은 다 했으니 내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내가 너희들한테 해야 할 일은 다 했으니 내 자신을 위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동산 선원에서 네. 선원에 입학을 하셨죠. 아. 네, 그래서 이제 입학을 하셨는데 거기서 공부를 하시면서 일본어 지도는 하시고 네. 이렇게 하셨어요. 아. 그래서 공부를 근데 너무 열심히 하셔서 네. 왜 그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네네. 시험 볼 때는 막 커피를 달고 참 안 올게 막. 예. 네. 그랬더니 이 후진들한테 동기유발을 시켜줘야 된다. 아.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네. 그렇게 하시고 저희 어머니가 좀 적극적이라 네. 그 옛날에 고등학교 다니실 때 배구 선수였던 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그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네. 그 선원 내에서 배구 대회 하면 중위 센터로 여러 가지 역할 보니까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또 운동도 그렇게 선수 네. 출신이 얼마나 잘하셨겠습니까? 네, 근데 네. 그 영향으로 우리 종타님께서도 정말 머리도 영민하시고 아이고. 또 건강도 이렇게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이제 처음 원불교가 오래 전부터 인연 맺다 보니까 그리고 제주도로 갈까 말까 고민할 때도 네. 정산 종사님께 그 문답을 네, 감정을 네, 네. 받으셨잖아요. 네. 어린 시절 정산 종법사님을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하셨다는데 그 네, 추억 이야기도 예. 저희로서는 너무나 귀한 이야기거든요. 예. 그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총부에 가보면 종법실 그 옆에 선방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럼 옛날에는 그 교무님들이 동선 하선을 거기서 선을 나셨어요. 막 네. 3개월씩 이렇게. 네. 그러면 그때는 저희 남매가 그 선방 구석에 가서 이렇게 둘이 조용히 놀고 있었거든요. 네. 그 이제 교무님들이 다 옥토끼들아 그랬어요. 제가 좀 피부가 하얗잖아요. 하얗시죠. 네네. 예, 그래가지고 그 옥토끼 그런지 그러다가 이제 그 조실로 살짝 놀러 가는 거예요. 아, 네. 그래가지고 가면은 옥토끼들 왔나 그러시면서 네. 이제 이뻐해서 이제 무릎에다 앉히시고는 네. 미닫이를 이렇게 열으셔요. 네. 그럼 거기에 뭔가 나오나요? 오렌지가 아, 그럼 이제 보물창고. 오렌지를 주시면 그걸 네. 너무 맛있게 먹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종사님 생각을 하면 그 정말 그 정산 종사님 얼굴이 아름다운 얼굴이잖아요. 네, 네. 세상에서 미소가 가장. 있고. 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같은 따뜻함이 있고. 네. 그리고 오렌지 생각이 나요. 그러게요. 예. 그때 당시 오렌지면 굉장히 엄청 귀하죠. 귀했죠. 조실이니까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근데 돌아가셨을 때, 그러니까 이제 열반하셨을 때 제가 그 원불교 길을 가지고 이렇게 따라갔는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제가 철물 때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 때보다 네. 훨씬 더 많이 울었어요. 아. 저는 이제 사배를 할 때 항상 그렇게 합니다. 네. 정산 종법사님이 그때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네네. 첫 번째 할 때는 천지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 감사합니다. 동포님 감사합니다. 법률님 감사합니다를 저를 그렇게 하는 거. 지금도 저는 그렇게 합니다. 아, 정사종사님께서 가르쳐 사배를 할 주시는. 때는 그렇게 해라 하고. 예. 아, 그러시군요. 예. 정말 정산종법사님께 직접 가르침을 네. 받으신 운이 우리 좋은 옥토끼 사랑을 받으신 너무나 그 힘이 아마 정말 흔들림 네. 없이 이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근간이 되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네, 들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니 옥토끼 이렇게 불리실 때 우리 현타님께서는 우리 매미 하시면서
이런 가정적 분위기로 어릴 적부터 새벽 기도를 같이 하셨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저희가 그 학교를 진학할 때 네. 항상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보죠. 시험을 네. 보면 네. 시험을 보면 한 일주일 전부터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합니다. 일주일 전부터. 네. 뭐 그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때까지 아프지 않고 그때까지 온전한 정신으로 네. 그동안에 쌓아온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네. 돌아가면서 이제 가족 모두 새벽에 이제 어차피 7시 넘어서는 다 출근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한 5시쯤 다 일어나서 이제 저희가 어릴 때부터니까 제가 중학교 입학할 때부터 그렇게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동생들이 아주 어리잖아요. 네. 어린 동생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동생들부터 다 쭉 일렬로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아니 뭐 굉장히 잠이 왔었을 것 같은데 뭐 거역할 수 없는 어떤 가정의 어떤 큰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있었나요? 아침에 경종을 치시는데 경종을 그냥 쳐버리시는군요. 네. 아하. 저희는 예, 기도를 할 때 업무 분담을 해가지고 네, 업무 분담. 예, 네. 업무 분담을 해서 누구는 사회 보고 누구는 경종 치고 목탁 치고 네. 예, 그 이제 이런 기도문 있고 네.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1인칭으로 했어요. 기도문도 읽을 예, 때 읽을 때 누가 읽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어허. 예, 아버지 어머니는 똑같지만 네. 그다음에 큰 누나 누구 네. 작은 누나 이제 아들이 할 때는 그렇게 하고 네. 또 동인이가 할 때는 네. 우리 동생 누구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도 이게 아주 그러니까 그 좋은 방법이시네요. 예, 그 기도문이 바로 내가 하는 기도문으로 네.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뭐 불만이 있었어도 딱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셨겠네요, 현타님. 저희를 위하는 기도인데 어떻게 네. 거부할 수도 없고 늦잠을 잘 수도 없고 네. 또 거기에 참석을 못하면 그 기운을 못 받을까 봐 그런 게 있어서 얼른 일어나서 다 쭈르륵 나란히 앉아서 나란히 네, 앉아서 네. 그 간격이 얼마나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뿌듯하시고 기특하시고 대견하실 거고 그런 문화나 정서가 어릴 적부터 정말 나도 모르는 가운데 습관이 되어버린 그래서 명문 가정 이런 가정이 그렇게 탄생이 되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정말 들어지는데요. 우리 종타원님 아까 이제 그 여순 사건 때 아버님 네. 사건이라든지 또 이제 동산선언에서 또 공부를 하신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본 교화 쪽으로 예, 가신 이야기 그 옛날에. 이야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에 이제 가서 교화를 하셨는데 네. 일본어를 좀 잘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그 원대의 네. 문산 총장님, 네. 김삼림 총장님이 쓰신 동방의 등불 한국이라는 네네. 그 책을 어머니가 일본어로 번역을 하셨고 거기서 무슨 회의를 하면은 이렇게 즉석 통역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네. 일본에서 하셨는데 거기가 이제 그 외국교화 시초라서 초기라서 맞습니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네. 멸치 하나로 간장을 찍어서 이렇게 드실 정도로 아유, 반찬을 네. 그렇게 드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 말씀을 듣고는 그때 좀 잘 챙겨드리지 못한 것이 지금도 그렇게 많이 네. 정말 지금도 일본 교화는 정말 너무나 힘든 그 시기인데 네네. 그때 정말 멸치 간장을 찍어 먹으실 정도면 네. 그야말로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걸 챙기지 못하시는 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안타깝게 생각이 예. 많이 아쉽게 너무 죄송스럽고 죄송스럽죠. 네, 네. 그런 할머니가 이제 우리 현타님께서 유학을 간다고 하니 이 가지고 있는 염주 2개의 선물과 함께 어디를 가봐라고 말씀을 해주시던가요? 어디를 가봐라고는 아니셨고 네. 그 동네에 교당은 있다더라. 그 동네에 네. 그 나라인데 그 동네라고 나라.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스케일이 워낙 나라에. 크시니까. 네, 네. 그 국제교화의 시초셨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있다더라. 그런데 워낙 멀리는 떨어져 있다더라.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유학생 회가
유학생들이 모여서 교리 공부를 하고는 있다더라. 그 말씀만 하셨어요. 네. 그런데 정말 큰 대도시였거든요. 대도시에서 유학생회를 어디 가서 어떻게 찾겠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제가 어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어학 공부를 처음 하고 있는데 약간 행정적인 문제가 좀 있었어요. 네. 이제 그래서 그땐 독일어를 잘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통역하시는 분이 필요했었어요. 네. 그래서 어학원 측에서 통역하시는 유학생을 모셔왔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 그 행정적인 처리를 하고 났는데 얼핏 이렇게 보시더니 종교가 뭐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 통역해 주시는 분이? 네, 네네. 그 분이 그래서 저 원불교인데요. 그러니까 혹시 전동인 아니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이름까지 말하면서요? 네, 이름까지 말하면서. 와, 이거 소름 돋는데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그 자리에서 그 몸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저분이 저를 어떻게 알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는 속명을 쓰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현수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전현수로 했으니까 이 사람이 전동인이랄 거라는 거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냥 염주만 보고 전동인 아니세요? 그러는데 정말 너무 놀라웠어요. 와. 가장 큰 저의 인생의 큰 사건이에요. 그날. 아. 그분이 지금은 또 전주에 오셔서 네. 교수로 계시거든요. 네. 그분 그 집안하고도 또 계속 이제 인연을 갖고 있고 그러고 나서 이번 주 주말에 저희 그 교리 공부가 있으니까 와서 인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소를 주고 가셨어요. 네. 가셔서 이제 제가 이제 할머니한테 한국으로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사실은 독일에서 독일로도 전화를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르던 때였거든요. 그렇죠. 교당으로 전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네. 그냥 주소만 하나 이번 주 주말에 몇 시에 여기에서 모임을 하니 와라. 이것만 종이 하나만 또 그분도 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했죠. 기차는 몇 번 기차를 타고 가서 이거를 해야 되나. 그걸 보고 가서 이제 만났어요. 또 교도님들을. 만나내셨네요, 또. 네, 만났어요. 네. 교도님들을. 그래서 아니 교무님이 전화하셔가지고 전동인이라는 애가 네. 여기 유학 왔다는데 네. 찾아내라. 그랬는데 어디서 우리가 찾느냐. 그렇죠. 근데 도착해서 일주일밖에 안 됐을 때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찾으신 거예요, 저를. 네. 네. 그래서 이 인연이라는 게 엄청난 거구나. 근데 이건 정말 숙세의 인연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와, 그러면 그 찾으셨던 분도 교도님이셨던 거네요. 교도님은 아니셨는데 네. 거기서 이제 유학생들이 모여서 원불교 교리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교리가 너무 좋고 그리고 만나서 이 사람들도 너무 좋고 그래서 유학생회 회가 만들어져서 계속 이렇게 모임을 하고 일주일에 아니 한 달에 한 번은 한 1박 2일로 만나서 교리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교리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본격적으로. 유학 가서 하셨네요. 네. 유학을 가서. 유학파시라 다르시네요. 교리 공부도 유학파시라 해외에서 독일에서. 조금 부끄럽기는 해요. 거기 가서. 그러니까 한 23년간 원불교 속에 있었는데 네. 겨우 일원상 서문, 일상수행의 요법, 방학 때 외우는 그걸로 살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정전을 공부하고 대종경을 제대로 읽고 사경을 하고 하는 거를 유학을 가서 시작을 하다니 제가 지금 여기서 거꾸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독일교 하면 그 현지인께서 출가를 하신 원버부. 네. 저희 동창이거든요. 맞아요. 네, 정말 네. 동창이세요. 그분과 인연을 또 이야기 않을 수가 없는데 네, 맞아요. 어떻게 인연이 됐는지도. 그때는 이제 제가 공부를 마칠 때까지는 그분이 출가를 하시지 않으셨을 때였어요. 네. 이제 이 원불교 대종사님 법에 너무 심취하시고 이거 내가 찾던 법이야라고 이제 하시지만 아직은 마음을 못 내셨을 때였긴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동지들이 옆에 하나씩 생겨나고 그다음에 이제 정말 계속 물음을 갖고 계속
답을 찾아가고 하는 방법을 주변에 동지들이 많아지니까 아, 나도 현지인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발심하셔서 출가를 하시고 출가하셔서 한국에 오셔서 공부하실 때 이제 통역도 하고 이제 같이 일정도 같이 소화를 하고 지금은 거의 그때부터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그냥 동생, 내 동생 전동인 이렇게 하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인연을 맺어가고 계시고. 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 안녕하세요. 좀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할로. 할로군요. 저도 할 수 있겠는데요. 네. 할로 원버부 교무님. 네. 잘 지내시죠? 네. 건강 더 조심하시고 더 큰 사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인연이라는 게 정말 현타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그 독일에 유학 가서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타난 사람이 전동인 아니냐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는 정말 인연을 우리가 정말 너무나 깜짝 놀랄 만한 인연들이 곳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종타님 어떠신가요? 그렇게 이제 어릴 적 어머니 또 할머니 삼례교당의 그 집터를 내줄 정도로 학생 시절부터 그러면 계속 이제 활동, 어릴 적부터 3살 때부터 활동을 쭉 하고 계시는데 좀 천천히 좀 그 삶을 좀 들여다보면 학창 시절 원불교는 어떠셨는지. 그 삼리에서 살다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원광 중학교로 이렇게 옮기셨어요. 네. 그러니까 원광 중학교 교립학교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게 익산에 있으니까 옛날에 일이 이사를 오면서 그 당시에 그 학교 선생님들 4분이 집을 같이 이렇게 지었어요. 4채를. 그리고 가운데다가 이렇게 우물이 있고. 그래서 거기를 원광촌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서 동산 수도원이 가깝고 선원이 가깝고 교당은 또 가깝고 그러니까 교당을 가나 학교를 가나 또 집에 가도 원광촌 선원이 있고 어딜 가나 그냥 저희 집이었어요.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중학교가 이제 원광 여중이 처음 생길 때 원광 여자 상업고등학교도 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광 중학교 1회. 원광 여중 1회. 1회. 예. 와, 원광 여중 1회 졸업생을 오늘 이렇게. 예. 그러시군요. 예. 그런데 그때 저희하고 인연을 맺었던 이제 친구들이 교무님이 많이 되셨어요. 몇 분 좀 이야기 좀 해주시면. 그래서 그 문국선 교무님, 문국선 교무님, 이양신 교무님, 이양신 교무님, 김흥신 교무님, 오신성 교무님, 김정덕 교무님, 박보순 교무님. 정말 보물 같은 분들이죠. 그러시네요. 그리고 이제 어려서 친구인 김혜심 교무님은 친구인데 그 블랙 마더로 지금 그렇게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좀 더 건강하셔서 많이 덕을 베푸시고 하셔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몸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제가 좀 쓸쓸해지고 서글퍼져요. 다 친구분이시고 다 동기 동창들이신데 반면 종타님께서는 지금도 활동을 그냥 왕성하게 해주셔가지고 월급쟁이. 지금도 월급을 받고 현역으로 활동하고 계시는군요. 그러시는군요. 그렇게 해서 학창 시절 거의 뭐 원불교 안에서 낳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를 서울 쪽으로 가시는 그 이야기도 좀 해주신다면요. 이제 그 당시에 서울에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들어갔어요. 영어영문학과.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또 서울교당으로 가가지고 서울교당의 어린이 법회를 제가 감히 선생님으로 그 어린이들 맡아가지고 어린이 법회 지도교사로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성가 무용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애들 가르치면서 참 오지랖도 넓었죠. 대학생은 정말 서울에서 다니시면서 서울교당 어린이 법회까지 봐주고 계시는 그야말로 정말 교당을 계속 떠나지 않고 학창 시절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 가고 계시는. 원불교 속에서의 삶. 그런가 하면 대학 시절 때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친구가 전해준 그 메시지가 지금도
네네네. 내 삶의 중심을 잡는 큰 울림이 되고 있다는 네. 그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대학 1학년 들어갔을 때 어떤 친구가 이렇게 친구 팔짱을 다른 사람 팔짱을 끼고 네. 선글라스를 끼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조금 두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멀리 앉았는데 그러니까 시각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이 처음에는 두려웠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굉장히 의식도 바르고 네. 또 열심히고 긍정적이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4학년 동안에 공부하면서 굉장히 친해졌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도서관도 같이 가고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이렇게 복도를 강의실 찾아서 걸어가면 저쪽에서 야 조용히 빨리 와 할 정도로 그렇게 발소리까지 알아들 정도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 그 예. 발소리만으로도 예, 예. 내 친구 용이구나. 예. 그렇게 친했는데 네. 제가 이제 서울교당을 다닌다고 하니까 네. 나도 거기 한번 가보자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자 하고 이제 갔어요. 근데 이제 서울교당에 철문이 큰 게 있었거든요. 네. 그 이제 거기에 작은 문을 이렇게 딱 가는데 여기야 그래서 그런다고 했더니 왜 이렇게 나무가 좋냐 그러는 거예요. 그 이제 허물없는 관계니까 야 네가 뭘 본다고 나무가 좋다고 그래? 웃기고 있네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그래? 네가 제대로 볼 수 있는가 볼까? 그러더니 너 새소리 들려? 그런데 그 새소리를 들려 하고 묻는 소리가 저를 완전히 뒤통수를 탁 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제 그 새소리만 듣고도 나무를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은 시각장애인 이것만 안 보일 뿐이지 마음으로 보는 사람이었죠. 네. 근데 그 반면에 저는 눈을 가지고도 사물을 제대로 못 보는. 나무만 봤지 새며 바람이 나무 소리가 예. 다 들리지 않았던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그 후에 그 사람의 말이 그 친구의 말이 제 살아가면서 굉장히 이제 기준이 되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하는데 뭐냐면 내가 본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아는 거 이것만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네. 이제 생활이죠. 그런데 그 친구의 말이 정말 저한테 큰 교훈이 됐고 그 후에 이제 대학 졸업하고 뭐 사회생활 하다가 적십자 회의가 있어서 대구를 한번 갔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대구대학교 거기 이제 특별 그 교육학과가 유명해요. 네네. 근데 거기 교수로 있다고 그래서 연락을 해가지고 만났더니 네. 야, 너 얼굴 하나도 안 변했네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네. 그러니까 마음으로 보고 네. 이렇게 반겨준 소리죠. 세상에. 그래서 너무 근데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친구 만나고 싶네요. 정말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임완수 교수. 네, 임완수. 연배는 지금 78세 정도 되셨겠네요. 그 정도 그 될 정도 거예요. 되셨겠죠. 정말 혹시 방송을 보신 분 중에 알고 계시거나 혹시 네. 방송을 보신다면 꼭 우리 원음방송 연락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정말. 그런 인연들도 이제 대학 생활 하시면서도 네네. 어린이법회도 보시고 그렇게 마음 공부도 하시면서 성장을 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 현타님 독일에서 유학을 이제 잘 마쳤습니다. 몇 년 3년 7개월. 네. 3년 7개월. 네. 그렇게 유학생을 마치시고 국내로 이제 돌아오셨습니다. 네. 어떻게 교당에서 이어지는지 어느 교당으로 가셨는지 그 이야기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아니 한국에 딱 오자마자는 어머니는 이제 군산교당에 다니셨고, 네. 그런데 이제 군산교당은 역사도 요구하지만 교도님들도 역사가 깊으세요, 다들. 네, 네. 그래서 제 또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의문이 생기고 무슨 의문이 생기고 이건 뭔가 어떻게 알아가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는 주말마다 제가 할머니한테 갔어요. 할머니 계시는 곳에 가서 할머니하고 문답감정을 하고 일단은 예, 그렇게 지내다가 네. 이제 결혼을 하고 제가 전주에 살기 시작하면서 서신교당에 근처여서 서신교당으로 가서 이제 서신교당에서부터 공부를 하고 활동을 하고 지내게 됐습니다. 유학 후 결혼을 하시고 서신교당에서 네. 그리고 지금은 대성교당. 네. 네. 우리 종타와님 그렇게 대학을 졸업을 하십니다. 졸업을 하신 후에 모두가 선망하는 은행원. 뭐 지금도 아주 훌륭한
좋고 인기가 많지만 그때 당시 뭐 은행원 하면 최고의 직업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정년까지 보장이 돼 있는데 왜 중간에 나오셔서 다른 길을 선택하시는지. 근데 그 당시에는 네. 그 양성평등이 안 됐던 시대예요. 네. 여행원들은 결혼을 하면 그만뒀어야 돼요. 결혼을 하면 그만두는. 예. 그 이제 대학에서 추천을 해서 이제 상업은행을 들어갔는데 네. 결혼하면서 그만뒀죠. 근데 그만두고 나서 이제 전주로 갔는데 전주에서 그 신우가 그 아주 어려운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뭐냐면 그 학교를 어려워서 학교를 못 다니는 애들이 구두 닦기, 신문팔이 하는 아이들, 그 애들이 밤중에 와서 공부하는 이런 학교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고 이제 밥을 못 먹고 오니까 걔네들한테 그 옥수수죽, 전분죽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거기다가 호박줄거리 넣고 막 이런 거 넣어가지고 막 멀떡하니 끓여진 네. 그거 한 그릇씩 먹여가면서 공부를 네. 시킨 그런 학교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학교를 갔는데 이제 신우이 때이니까 갔는데 그 애들을 보는 순간에 제가 무슨 어떤 뭐 큰 뜻도 아니었는데 아유 내가 얘네들 좀 가르쳐 주고 싶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하겠다. 그랬더니 뭐 저기 견디겠냐. 저를 못 견딜 걸로 생각을 하고 견디겠냐 해가지고 12월 달에 갔는데 네. 그 달 한 달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달만 일단 해봐라. 이거 힘들다. 예. 네. 근데 그 한 달 해본다고 한 것이 5년 3개월을 했어요. 아. 근데 거기서 저는 또 많은 것을 배웠죠. 네. 애들한테서도 배우고. 그 어느 이제 남매가 다니는 학생 이제 있었는데 네. 누나하고 동생하고 같이 학교를 다녔어요. 네. 그런데 그 동생은 깔끔하고 지각도 안 하고 졸지도 않고 뭐 청소 당번일 때는 청소도 다 하고 가고 그러는데 이 누나는 맨날 지각해. 수업 시간엔 졸고 청소 안 하고 도망가고 아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좀 미워했어요. 네. 미워했는데 어느 날 걔가 코피가 난다고 막 그래서 코피 나면 그 종이 옛날에는 저기 뭐야 휴지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네. 그 종이 이렇게 해서 떼줘 그랬어요. 네. 그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막 피가 나온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입으로 코로 막 피를 쏟는 거예요. 피를 아유. 그래서 데리고 그 옆에가 이제 예수병원이었는데 거기를 데리고 갔더니 속에 혈관이 터져서 그런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 치료를 하고 피를 많이 쏟았으니까 네. 영양제를 하나 놔달라고 해서 마치고 데리고 걔네 집을 갔어요. 거기서 저는 나는 정말 나쁜 선생님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왜 그런 생각을? 햇빛이 한 조각도 안 들어오는 그런 방이에요. 단칸방. 그 단칸방에 아버지는 치료도 못 받고 고름 냄새가 가득하고 방에. 어머니는 연탄 배달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연탄 배달을 하는 동안에 얘는 아침 밥 해야지, 빨래 해야지. 그리고 학교로 오니까 늦고, 피곤하니까 졸고, 그 다음에 빨리 가서 저녁 짓고 엄마 연탄 배달하는 거 도와줘야 되니까 도망가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정말 많이 뉘우쳤어요. 나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살면 안 되겠다. 네, 그래서 그런 아주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보여지는 것은 왜 이렇게 저는 지각하고 이렇게 네. 졸기만 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많은 네네. 그 어린애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힘든 일을 그렇죠. 집안에서 하고 있었던 거네요. 아마 그런 친구들과 인연을 맺으시면서 더 정말 사회에 봉사하겠다 그런 마음도 그때 더 크게 심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현타님, 제가 군종교구에서 근무할 때 그 서신교당에서 네. 우리 교도님들이 오셔서 우리 장병들에게 큰 힘을 줬던 기억이 맞아요. 지금도 너무나 네. 생생한데 서신교당 합창단이라든지 또 음악 활동이라든지 그래서 아프리카를 돕는 일이라든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셨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네. 서신교당에서 활동도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네. 처음에 갔는데 한 6분 정도
그냥 중창단 같이 노래 교실 같이 이렇게 계셨어요. 그러는데 너무 이제 좀 숫자도 적고 그렇지만 이제 제가 가서 한번 같이 여러분들 해봅시다 하는데 재미있으셨었나 봐요. 네. 그런데 그 참석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단장, 중앙, 그다음에 본공회장님, 여성회장님들이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점점 단원들도 늘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제법 합창단이라는 규모가 되니까 이제 아무래도 가을에는 우리가 음악회를 이렇게 교당에서 노래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일요일마다 법회 때마다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조금 더 해서 가을에 한번 발표회를 하자. 교당에서 일단 발표를 하자.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녹타원 교무님께서 네. 타이틀은 좀 있어야 좋다. 그냥 음악회 이렇게만 하면 네. 발표회만으로 끝나지만 타이틀을 하나 좀 걸고 하면 조금 더 커진다. 그렇죠. 의미가 의미가 있어지고 살아나겠죠. 그다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네. 마음가짐도 좀 더 달라질 것 같다. 그러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까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돕는 길에 네. 좀 크게 돕자. 그렇게 하셔서 당시에 아프리카 어린이 돕기 이사님이셨어요. 당시에. 그러셔서 그러면 우리는 아프리카 어린이를 위한 음악회를 해보자. 이야, 그러네요. 그렇게 이제 시작이 돼서 네. 첫 해는 이제 그래도 저희가 한 번은 조촐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당에서 하고 이제 두 번째부터는 이제 소리문화의 전당도 가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청 강당에서도 하고 도청 야외 무대서까지 하고 하는데 네. 그때가 한 무대에 서는 사람이 한 45명 정도 됐었어요. 네. 네, 교당이 서실교당이 원래 규모도 좀 있지만 네, 네. 합창 단원으로서 40명이 넘는다는 건 개별 교당에서 네, 엄청난 겁니다. 한 개의 교당에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기 자랑들도 하나씩 네. 나오고 네. 합창만 하면은 좀 프로그램이 좀 짧잖아요. 심심하잖아요. 네, 짧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취미로 트럼펫도 하는데 내가 취미로 색스폰도 부는데 네. 내가 취미로 창도 하는데 네. 뭐 내가 취미로 뭐 스포츠 댄스도 하는데 네. 그러면 이분들이 다 나가서 동아리랑 같이 공연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규모가 아주 좀 커졌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이 둘을 저녁을 먹여서 네. 옷을 입혀서 네. 차에 둘을 태우고 같이 가야죠. 애들만 둘 수 없으니까. 둘밖에 둘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가 4살, 1살 그랬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베이비 시트에 네. 하나는 눕히고 네. 하나는 카시트에 안 채워가지고 가서 그러면 간사님, 네. 교무님들이 아이들을 봐주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파트 연습, 이거 뭐 소프라노 파트 네, 연습하고 네. 있으면 엘토 교도님들이 봐주시고 엘토 연습하고 있으면 뭐 테너 삼촌들이 봐주시고 네.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봐주셨는데 저도 그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서 낯도 가릴 시기가 오고 뭐 이렇게 할 거다. 이제 뭐 육아를 책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처음엔. 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저는 교당을 다녔잖아요. 엄마 치마를 잡고 교당을 다녔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교당에 가서 어릴 때부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면 낯을 가릴까? 그래서 한번 제가 시도도 해본 거죠. 그렇게. 네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낯을 안 가렸어요. 한 번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느 누가 안아줘도 다 네. 안기고 네. 어느 누가 인사를 해도 다 인사를 하고 네. 그렇게 키우다가 이제 한 번은 도청 야외 공연장에서 네. 이제 하는데 저희 딸이 한 17개월, 18개월쯤이었을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저녁 되니까 졸리잖아요. 졸립죠. 근데 이제 안아서 하다가 제가 연주를 하러 나가야 되는데 안고 갈 수 없으니까. 네, 얘가 잠이 들었는데 네. 도청 야외 공연장은 대기실이 이렇게 조그만했어요. 그리고 이게 조그만 플라스틱 의자들밖에 없었는데 네. 애를 재울 수가 없어서 네. 악기 케이스 안에다가
담요를 놓고 네. 그다음에 그 아기를 재우고 이 뚜껑이 덮이면 아이가 놀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녹타원님이 그 뚜껑을 이렇게 잡고 계셨어요. 제가 연주를 하고 올 때까지. 그러면 그 앞에서 이제 쭈그리고 앉으셔가지고 네. 그 뚜껑이 닫히지 않게 네. 그 아이가 거기서 이제 잠들어 있다가 네. 제가 연주를 하고 와도 거기서 계속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일도 있었고요. 이제 저희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서신교단 교도님들이 어릴 때 다 키워주셨던. 키워주셨다. 아니 그 첼로 악기 케이스 안에 작은 친구가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질 정도로 네. 그만큼 교당 생활을 너무나 많은 시간을 교당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 케어하는 그 시기에도 어찌 보면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리고 또 음악을 전공하다 보니까 왜 음악 전공하는 친구들은 교회 음악이라든지 네, 또 맞아요. 그쪽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네. 부분에서 우리 연불교가 많이 부족함을 아마 피부로 제일 많이 느끼셨을 네. 것 같은데 음악인으로서 그 부분도 좀 가볍게 좀 언급을 좀 해주신다면요. 제가 좀 속상했던 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네. 보통 아르바이트 하면 편의점이나 뭐 이런 그렇죠. 식당 네. 이런 거 생각하는데 카페, 저는 네.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첼로를 하면서 뭐 보통 교회나 네. 성당은 3대 그 축일이 있잖아요. 상대 지금 뭐 부활절, 이제 부활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이렇게. 네. 그때 가면 굉장히 용돈을 두둑히 받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그때는 교당을 못 가요. 네. 이제 그러기도 하고 이제 특성상 서양 악기이니까 네. 그러기도 했지만 물론 원불교의 음악이 좀 부족한 것도 많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대학교 때도 굉장히 뭐 주말에는 제가 초빙을 다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제 가서 하겠다 이게 아니라 네. 와주시면 연락이 오는군요, 연락이. 와주시면 네. 페이를 이만큼 두둑이 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니까. 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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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네. 저는 그걸 가지고 교당에다가 또 이제 헌금을 하고 네, 그렇게 했는데 생산적인 경제 네. 활동이셨던 것 같은데요. 그렇긴 했는데 좀 외롭기는 했어요. 그렇죠, 굉장히 같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인 게 그런 부분에서는 친구들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네, 그리고 네. 이제 제가 원불교로 하면 이렇게 배제시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이제 외로운 게 있었어요. 개척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책임감을 갖고는 있지만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요즘은 조금씩 많이 이제 후진들이 네.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서 기분은 좋아지는데 아직도 조금 네, 안타까운 생각은 좀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이 들어지고요. 네. 또 음악을 전공했으니까 아까 뭐 대여섯 명에서 뭐 40명 이렇게까지도 드러나는 그 합창단을 하셨는데 우리 종타원님께서도 보니까 합창단 지휘를 하셨던데 음악을 전공하셨습니까? 영어 영문을 전공하셨다고 네, 그러셨잖아요. 영어 영문학과인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지랖이 좀 넓었던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진타원 박재현 선생님이 피아노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네. 근데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것을 이제 음악 시간 되면 저보고 반주를 하라고 하시고 네. 저를 자꾸 앞으로 내세우셨어요. 네. 근데 그때부터 나서는 게 있었는가 봐요. 근데 군사학교당에 합창 지도를 할 선생님이 없다고. 네. 그러는데 제가 이제 산업체 학교에 있을 때 거기도 음악 선생님이 강사였거든요. 네. 그냥 축제 때는 지휘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음악 선생님이 반주를 하고 제가 지휘를 했어요. 아. 그랬는데 그 소식을 그 군사학교당 이제 교무님이 들으시고 네. 네가 해라. 네. 그래가지고 전혀 음악은 전공도 아는 사람이 제가 이제 지휘를 시작한 것이 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저기 경장교당에 황설이 교도님이 있는데 거기는 음악 전공을 했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반주를 계속 잘해주니까 제가 그래서 19년간을 합창 지휘를 해서 19년. 예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전국을 19년간 지휘를 하시면서. 네네. 와, 그렇게. 전국 합창제를
다니느라고 전국을 네. 다녔어요. 네. 그 아까 중간에 잠깐 말씀해 주신 산업체 학교 네네. 네, 어떤 인연이신지도 잠깐 말씀을 좀 해주시면. 예, 산업체 학교는 그 당시에 이제 형편이 곤란해가지고 학교를 진학을 못하고 바로 산업전선으로 들어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관심을 보여가지고 산업체 특별법을 만들어라. 네. 산업체 부설학교 특별법을 만들어라고 해가지고 네. 만들어진 학교예요. 그래서 이제 저 그냥 그 학교로 또 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영어 지도를 하다가 네. 하다가 나중에는 교장까지 거기서 했죠. 아. 예, 근데 거기서도 정말 많이 눈물 흘리는 일이 있었고, 아. 예,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친구가 교복을 입고 저쪽에서 오면 지은 죄도 없이 부끄럽. 전봇대 뒤로 숨어야 되는 아유. 그런 애들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학교가 개교하면서 뭐 그 23살, 5살 이렇게 됐어도 그 교복을 입고 밤새 울면서 이제 기뻐했던 이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24시간 중에서 12시간 일하고 네. 또 출퇴근에 씻고 학교에서 3시간 공부하고 네. 빨래하고 잠자고 굉장히 고달프죠. 그러니까 이제 결석생이 생기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무결석 100일 운동을 하자. 무결석 100일 운동. 예. 네. 그래가지고 한 보름간은 매일 울었어요. 너무 힘들어. 예, 힘들어하는 애를 기숙사에서 부축을 해가지고 내려와서 아유. 공부시키고 네. 집에 가서 누워있는 애를 업고 와서 공부시키고 이제 이렇게 해서 막 세상에. 울고 그랬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선생님들한테 같이 네. 있는 선생님들한테 비난을 받기도 했어요. 좀 대충 하지 힘든 애들 그렇게까지 쫙 되냐. 그래, 공부 하루 안 돼서 사는데 네. 좀 쉬게 해야지. 그냥 대충 해서 졸업장만 주면 되지. 졸업장만 주면 되지. 네. 충분히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저는 같아요. 얘네들이 나중에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뭔가를 이루고 살려면 어려운 일을 이겨내야 된다. 이겨내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그냥 애들 보고 다시 설득을 했어요. 잘 해보자. 그랬더니 그 보름 동안 힘들더니 그다음부터는 좀 수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무결석 100일을 세상에 너무 달성을 감동적이네요.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산업체에서도 네. 결근이 줄어가지고 오히려. 예, 그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네. 결근이 줄어가지고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아하. 그런 과정에서 또 노사분교에도 같이 동참해 네, 주시는. 그때 이제 한때 노사분교가 일어났어요. 네. 이게 이제 그때 저는 이제 굉장히 바쁜 때라서 네. 사람들이 점심 때 교대로 이제 이렇게 밥을 먹으러 갔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또 산업전선 이제 이렇게 환경이 아주 안 좋아서 그렇겠죠. 네. 이제 제가 거기가 목재유사인데 가면은 이 속눈썹에 하얀 나뭇가루가 이렇게 얹혀질 정도로 그렇게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밥을 먹으러 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점심 때 시간만 되면 거기 가서 대신 거기서 일을 했어요. 밥 먹고 오라고. 예, 그 시간을 벌어주신 거네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하고 많이 낯이 익었는데 네. 이제 노사 이제 분규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데모를 할 때 다른 사람들한테는 받아들이들 안 해요. 이 근로자들이. 근데 저하고는 익숙해지니까 가서 받아들여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신문지로 딱 끝에 앉아서 데모를 하니까 신문지로 꽃갈 만들어서 씌워주고 신문지 모자. 네. 예, 네. 소금하고 일사병 걸릴까 봐서 소금하고 얼음물 갖다가 놓고 네. 이렇게 주고 그랬던 일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유, 정말 그 많은 그 가운데 여성 직원들 성교육도 네, 시키시는 그런 과정. 예, 그 당시는 그리고 이제 그런 환경에 있으면 반장님, 직장님 이런 분들한테 잘못 보이면 이제 나쁜 일 시키고 힘든 일 시킨다 네. 이런 게 걱정이 돼가지고 막 무조건 복종을 때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남자들이 성의식이 제대로
바뀌지 않은 사람도 있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회사에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학생 처벌하겠다. 그 대신 회사에서도 처벌을 해달라. 그랬더니 그 당시에 회사에서 여 직원들한테 그런 거 했다고 처벌받는 데는 아마 그 회사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장 환경이 네. 좀 깨끗해졌죠. 정말 다양한 노력을 정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만들어내신 그 정신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소중한 법연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벌써 2부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다 하지 못한 이야기는 다음 주 2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